안녕하세요. 11월 26일 날 가채점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 사전에 영상을 보내드리는데요. 이 영상은 뭐 그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티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날 가채점 설명회 때는 요 가채점 검색기라는 엑셀 파일을 갖고 할 거예요. PPT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컨대 뭐 PPT나 PDF 같은 걸로 통해서 뭐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된다, 뭐 군 모집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기초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서 설명해서 했던 내용들은 다루지 않는 쪽으로 하고 이제 올해 배치 지원 예측과 관련돼서 입결 루백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도대체 루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결 분석기, 그다음에 표점 백분위 구조, 그다음에 뭐 적정 예상 소신 루백 산출식, 그다음에 진학사가 최종 점수하고 어디가 70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었냐, 그 진학사 최초 점수 대비해서 뭐 최종적으로 얼마나 갔냐,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할 거니까 뭐 2시간 갖고는 모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 영상에서 많이 담고요. 그다음에 현장 26일 날 오후 6시 서울수 패스트5에서는 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시가 수시보다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진학사 모의 지원만 막 쫓아가서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올해는 그 과거 나왔던 입결 루백을 사용하기가 좋은 해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입결이라는 것이 정시가 이제 한 3년이 채워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2022년도 이전에는 수학을 통합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21년도 입결을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뭐 만점자도 그때는 137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당연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잘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표점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오로지 과거의 입결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정시 지원을 했었으니까 진학사 모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2022년도 거를 참조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해 이제 국어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만점자가 134점이 나왔었거든요. 2023년도에는. 근데 수학의 1등급 컷이 133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만점 맞아봤자 수학 1등급 점수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2022 입결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수학 만점자 숫자도 2022년도에는 표점은 높았지만 만점자 숫자는 0.63% 2,700명이 나왔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수학의 표점 자체는 좀 내려갔지만 만점자 숫자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2022년도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역시 그에도 모의지원만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2024년도는 지금 구조를 보면 2022년도 방식하고 좀 많이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불수능이었냐라고 놓고 보면 2024가 2022보다 더 불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참고점을 사용할 수 있었냐라고 놓고 보면 2021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입시 결과가 이제 작년까지 3년 동안 해서 2024년도가 가장 좋았던 이유도 2022 입결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럼 이제 2025는 어떠냐라고 놓고 보면 국어가 쉬웠어요. 국어가 이제 표점 최고점이 138점밖에 안 되니까 작년도가 이제 150점이었고 2022년도가 149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6월 모의고사부터 2023 수능의 재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국어만 놓고 보면 2023 수능 같이 됐는데 문제는 올해는 수학도 좀 쉬웠어요. 수학이 작년도가 표점 최고점이 148점이었는데 2023과 비슷한 것 같아 보이죠. 만점자 숫자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 보이고 만점자 숫자 자체가 지금 현재 분분해요. 한 0.1부터 0.35 정도까지 나오니까 만점자가 한 600명 미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1600명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뭐 1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애매할 때는 늘 퍼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모로 이제 2025 수능은 2023 수능하고 비슷한 구조인 거는 맞아요. 다만 2023 때랑 또 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의대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성대, 서강대, 한양대가 다 아군 선발을 한 점. 이런 점들이 좀 다른 점이 있고, 연세대학교 논술은 일단은 배치노백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어요. 이미 그 수능 시험 볼 때 이 가처분 인용이 될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261명이 정시 이호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반영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결정이 안 나고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 채점도 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있는 상황인데 그뭐 교육부에서는 정시를 이원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니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일날 이제 현장 설명회와 이제 이메일로 드리게 되는 입결 검색에 있는 배치 누백은 약간 반영한 상태다. 아주 많이 반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이제 그게 없으면 배치 누백이 조금 연대 밑에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의대도 2월이 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4년도로 놓고 보면 국어가 150점이 만점이었고 1등급이 133점이었으니까 17칸이잖아요. 그렇죠? 17개의 서로 다른 성적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엔 수학도 148점부터 133점이니까 15칸이죠. 근데 이제 2025년도는 놓고 보시면 국어 쪽에서 138점, 131점으로 놓고 보면 7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안에 동점자들이 좀 응축되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2024년도에 그 상위 누적 0.28%는 100분이 100, 그 다음에 표점 144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국어 쪽에서 놓고 보면 그 100분이 100에 해당하는 칸수가 7칸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7칸씩 있으면 뭐 연고, 성카울 이런 데 의대 쓰기는 정말 쉽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백분위 대학을 쓰면 더 유리한 경우도 나오죠. 뭐 가천대나 순천향대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올해는 백분위가 두 칸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뭐 가천대로 가도 표점을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137점이라는 표점은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수학 쪽에서도 놓고 보면 표점이 이제 4칸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한 3칸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상위 누적은 0.26으로 잡았는데 요거는 또 달라요. 기간제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엑셀로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시트 옆으로 넘기면서 보기가 좀 쉬워서 이렇게 됐는데 2025년도에 수학 등급 1등급은 몇 퍼센트냐라고 하면 4.58%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몇 퍼센트, 인문계열 학생들은 몇 퍼센트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2024에는 5.9% 정도 나왔었어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오는 비율이. 근데 이제 올해는 이거보다 비율이 좀 더 많아졌어요. 많아진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더 있어서 문과생이 1등급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문과생이 0.82% 역시 적은 숫자였는데 더 적어졌어요. 0.61%로. 수학 쪽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국어 쪽은 놓고 보시면 2024년도에는 한 4.75 정도가 국어가 1등급이 나왔는데 전체가 이제 국어 쪽에서 이제 1등급 비율 놓고 보시면 4.07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4%대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지금은 이제 문과이과가 한 절반 정도씩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2024년 그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국어를 이제 문과생들이 잘했어요. 이제 쉬운 국어가 되면 화법과 작문에서도 표점들이 상당히 나오면서 화작과 언매의 차이가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문과생들이 좀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계열 국어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근데 물론 3.5%니까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대, 치대, 약대에서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국어, 수학을 전부 다 1등급 맞는 비율이 얼마였냐라고 놓고 보면 2024년도에 2.58%였고요. 지금은 2.8% 정도 돼요. 2025년도. 물론 이건 현재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저 국어, 수학 1등급이에요. 라고 놓고 보면 그럼 탐구는 어떻게 봤어요?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마침 탐구가 사탐도 좀 어렵게 나왔고 이과 쪽에서는 지구과학이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탐구가 요번에 정시에서 결정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어 수학을 다 2등급 맞는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을 다 2등급 맞는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한 중앙대 경희대 뭐 이런 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작년도는 이제 5.9%였는데 올해는 한 7.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쪽에 2등급 인원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역시 탐구 쪽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앞에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고요. 뒤에 이 등급 붙인 건 보시다시피 이지수 에듀 자료입니다. 그래서 놓고 보시면 이제 70점 넘는 표점이 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생활과 윤리가 77점, 78점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윤리와 사상이 74점. 그렇게 되니까 67점짜리들도 있거든요. 67점, 68점, 71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탐 쪽에서 놓고 보시면 화학이 만점이 66점, 생명이 만점이 72점.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제외하고는 이과 쪽이 과탐이 강하진 않은 상태인데 지구과학 응시자가 좀 많은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리, 화학으로 들었다라고 하면 채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죠. 다만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이니까 표준 점수에서 높은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의대에서 일부 그리고 서울대가 그냥 표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화학이 66점이 만점인데, 물리가 만점이 69점인데, 사탐에서 들어가 보면 뭐 77, 74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서울대학교도 교차 지원이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고, 자연계열 쪽에서 지금 뭐 국어 같은 경우가 만점 표점이 138인데, 과탐에서도 지금 벌써 69, 71, 7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과탐 영향력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대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연대 증원도 좀 되니까, 우리가 누백으로 계산을 할 때는 모두 2등급이 돼도 올해는 떨어지는 걸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00분위로 하는 점하고 그런 점이 좀 다르니까, 지금 제가 티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동점자가 좀 많아졌다. 국어 쪽에서 만점에서 표점, 수학에서 만점에서 표점이 칸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좀 영향이 있다. 수학 쪽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의 1등급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 국어는 좀 낮아졌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이고요. 당연히 현장 설명회에서도 결국 이 입결 루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3개년 입결 루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3개년 입결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학 평균을 놓고 벌써 쓸 수도 있고요. 대학의 학과들의 최저 평균을 놓고 볼 수도 있고 70% 평균을 놓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최소값.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성적에 또 평균을 또 구해서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쓰다 보면 이제 추이라는 게 보이죠. 대체로 이제 한 3년 정도 모이면요. 추이가 굉장히 많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제 국어 수학의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탐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 수학 1등급 비율이 2.8%잖아요.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를 전부 다 1등급을 맞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0.73%.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뉴스에서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누백이 한 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1등급이 아니어도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탐구가 한 과목일 때랑 두 과목일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요백 시프팅이 두 배가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1.33을 맞았다라고 치면 세 개는 1등급, 하나만 2등급인 경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탐구를 갖다가 한 과목만 넣게끔 되어지면 내려가죠. 3.29%까지 내는 거. 여기 지금 칸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칸을 많이 건너뛰기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수탐 두 과목을 따졌을 때 1.5등급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수탐이 모두 2등급인 경우가 이제 한 5.8%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환산 점수를 또 다시 좀 넣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국수탑 2등급이 5.8%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대학 환산 점수를 좀 넣어봐야 되는데 5.8%에 해당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일날 발표하는 입결 검색기에서 5.8%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찾아보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드린 이유가 엑셀이 해야지 검색이 되거든요. 5.79, 5.81, 5.75, 5.83 한 4개 정도 볼까요? 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뭐 이런 데들이 배치 누백이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환산 점수는 표준 점수로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작년도에는 한 5%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5.8%니까 떨어뜨릴 만큼 많이 떨어뜨려 놨죠. 지금. 그리고 과들이 보면 뭐 그렇게 선호하는 과는 아닌 경우죠. 근데 서강대학교는, 그러니까 이 서강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한테 좀 밟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뭐 평균 100분위로 했을 때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뭐 제2학원의 뭐 임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표준 점수로 갖고서 누백을 매기면 대학 환산 점수로 매길 때는 또 영어도 들어가고 반영 비율도 들어가니까 또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뭐 연세대학교만 잠깐 보면요. 전년도에는 누백 최저가 이제 평균 3.98%였어요. 그러니까 최저값들만 모아봤을 때 평균이 한 3.98 정도 됐었는데, 3년치도 이제 4.35 했었어요. 그건 이제 2023년도에 좀 크게 구멍이 나는 곳들이 좀 많아서 그랬던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이제 4.4% 정도 수준이었었으니까, 2022년도보다는 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올해는 이제 자연하고 인문하고 또 나눠서 좀 보면, 자연값은 3년 평균이 3.96, 그다음에 작년도 누백 최저가 3.7인데 지금 한 4.3 정도 되니까 한 0.6 정도 떨어뜨린 상황이잖아요. 0.6%라고 얘기하면 1%가 우리가 지금 1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가 1,7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0.6%라고 얘기하면 1,000명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 되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만 7천 명 정도로 환산했으니까 1,000등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1,000등 밀리도 연세대학교가 된다. 근데 그럼 이 1,000등이란 뜻이 뭘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대 쪽에서 정시 늘어난 인원이 300명 정도예요, 지금. 2월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350명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대 전체가 늘어난 건 1,500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수시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수시에서 늘어난 거는 그 수시 합격하는 학생이 뭐 의대, 치대, 약대를 합격하는 학생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연대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좀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또 학과 새로 생긴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반영된 거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260명. 이호되는 것도 좀 반영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세대학교가 한 1,000명 정도 밀릴 수 있다. 자연계열이 작년보다 한 1,000명 정도 밀릴 수 있는데 그럼 그게 누백으로 따져봤을 때 평균 0.6 정도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진학사는 그러니까 최저점을 잡을 때 작년도 입결 끌고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이 조금 높게 나올 거예요. 높게 나오면 그냥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냥 또 내서 그 점수를 만들어내는 데도 있고요. 높게 나와서 나는 그 점수에는 안 갈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입니다. 티저 영상이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본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입니다. 고맙습니다.